사람은 겉모습은 숨길 수 있어도 본질은 숨길 수 없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겉으로는 아름다운 얼굴을 내세워 함정을 파는 위선자들이 많습니다. 철학인생 채널로 다시 돌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누구나 때로 가면을 쓰고 껍데기를 두르고 차가움과 어려움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로 가면을 쓰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그 껍데기를 이용해 진짜 본성을 숨깁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속은 몹시 교활합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모양은 숨길 수 있어도 본질은 숨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엔 아주 선해 보이지만 속에 깊은 계산을 숨긴 사람을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너무 늦기 전에 피할 수 있는 징조가 있을까요? 성급히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에서는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속은 매우 위험한 7가지 유형을 나누겠습니다. 그들은 사소해 보여서 여러분이 주의하지 않으면 쉽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그들을 알아보는 것뿐 아니라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는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옛사람이 남긴 한 가지 귀한 가르침을 통해 겉보기와 다르게 흘러가는 순간에도 화를 부르지 않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화려하지만 진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모가 세련되고 말이 매력적이며 행동이 유려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들은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주변을 편하게 만들고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군중 속에서 빛나는 별처럼 쉽게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겉의 아름다움은 자주 뒤의 진실을 가린다. 이 가르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 모두가 악의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매력적인 겉모습을 자주 사용합니다. 말은 달콤합니다. 약속도 많습니다. 설득도 강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때로 신뢰를 얻기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우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타인을 조종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반드시 악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진실함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과한 과신은 관계를 가짜로 만들고 상대는 모르게 이용당합니다. 그들은 매력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데 능숙하지만 주변 사람의 감정과 이익에는 진심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쌓기보다 이미지를 세웁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람은 이미지로는 성공해도 진짜 가치 있는 관계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관계는 진심이 필요합니다. 신뢰가 필요합니다. 오래 붙어 있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에서 나온 행동만이 연결을 만듭니다. 떠벌림과 과신은 결국 금방 드러납니다. 그러니 겉모습에 쉽게 속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편안하게 느껴져도 긴 시간 동안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보십시오. 정직한 사람은 과시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해도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행동은 스스로 오래가는 가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은 꾸미지 않아도 빛납니다. 사람을 볼 때는 행동을 보십시오. 말의 일관성을 보십시오. 화려함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은 말한 대로 행동합니다. 시험 앞에서도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주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그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인격을 가장 정확히 보여줍니다. 둘째, 겉으로는 박학다식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식이 얕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학식 있어 보이는 말투, 유식한 표현, 자신감 있는 태도에 쉽게 끌립니다. 마치 전문가를 만난 듯 느끼게 합니다. 그들은 어려운 단어를 쓰고 그럴듯한 이론을 늘어놓으며 지적 이미지를 만듭니다. 하지만 정말로 알고 있을까요?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겉이 번쩍인다고 속도 그렇지는 않다. 이런 사람은 화려한 단어로 자신을 학자로 보이게 합니다. 말을 다듬어 포장합니다. 그래서 마치 모든 지식을 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식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익숙한 몇 가지 주제만 빙글빙글 돌며 그것을 능숙한 척 반복할 뿐입니다. 특히 이들은 주변을 작게 만듭니다. 상대가 질문하거나 반박하면 무식해 보일까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아는 것이 전부인 듯 자만합니다. 자신이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틀렸거나 깊이가 없는 말도 자신 있게 밀어붙입니다.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난처한 질문을 피해갑니다. 자신이 모르는 영역을 슬쩍 비켜갑니다. 대화를 돌립니다. 권위를 연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만 더 깊게 묻기 시작하면 곧바로 얕음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사람을 겉모습이나 미사역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큰 단어를 말한다고 깊은 이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일부러 복잡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게 말합니다. 쉽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내용은 깊습니다. 지식을 과하게 자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식은 영원히 숨기거나 과시할 수 없습니다. 현실의 시험 앞에서 결국 드러납니다. 말만 하고 실행이 없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는 데서의 겸손입니다.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보다 무엇을 해냈는지 보십시오. 말한 것을 결과로 증명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셋째, 잔꾀로 영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영악한 사람들은 상황을 장악하는 척하며 강한 인상을 줍니다. 그들은 타인의 순진함을 이용할 줄 압니다. 겉으로는 똑똑하고 재빠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잔꾀와 술수로 개인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지혜는 남을 해치지 않고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반대로 갑니다. 상황을 읽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잡습니다. 그리고 교묘한 수로 이용합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합니다. 들키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은 때로 직접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대신 책임을 회피하는 데 능합니다. 법과 규칙의 틈을 파고듭니다. 상황을 비틀어 이익을 챙깁니다.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게 만듭니다. 심지어 좋은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가면 뒤에는 계산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어떤 피해가 생기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이익만 봅니다. 더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노골적인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을 만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조용해지면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그 행동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두 긴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니 과도한 영리함에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악함을 크게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행동과 말이 너무 정교하면 그것이 오히려 함정입니다. 여러분이 놓친 틈을 계속 이용할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그들의 매너와 설득력이 눈을 가리게 하지 마십시오.
도움받는 느낌을 주지만 뒤에는 계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상황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망설이지 말고 자신을 지키십시오. 이런 사람은 끝까지 진짜 얼굴로 서지 않습니다. 늘 완벽하게 연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더 날카로워져야 합니다. 그들이 게임을 시작하는 순간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아이디어를 빼앗는 사람입니다. 일과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남의 아이디어를 빠르게 가져가 자신의 공으로 만드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은 창의적인 척합니다. 유능한 척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독창적인 기여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남의 생각을 긁어모읍니다. 가져옵니다. 포장합니다. 새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자기 성과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성공은 재능만이 아니라 진실함과 공정함에서 온다. 아이디어를 빼앗는 사람은 창의가 부족할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품성인 정직이 없습니다. 그들은 좋은 아이디어를 알아보는 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든 사람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눌 생각이 없습니다. 보답할 생각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목만 챙깁니다. 더 문제는 이들은 본질을 잘 숨긴다는 점입니다. 절대 아이디어를 훔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창의적이라고 과장합니다. 칭찬을 하고 관심 있는 척 하며 여러분이 편하게 말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자기 성공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들은 열정과 기여를 이용해 자신의 이미지와 위치를 올립니다. 여러분을 중요하게 느끼게도 합니다. 하지만 방심하는 순간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빌려 자기 것으로 바꿉니다. 회의에서 여러분은 보게 됩니다. 그가 자신 있게 발표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만든 사람처럼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지키십시오. 너무 이르게 누구에게나 다 내놓지 마십시오. 자꾸 대화에 끼어들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쉽게 말하게 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뒤에서는 기회를 기다립니다. 훔치려고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기획과 프로젝트를 공유할 때는 늘 경계하십시오. 남의 수고로 이익만 챙기고 보답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계속 아이디어만 가져가고 자기 기여는 없다는 것을 느낀다면 주저하지 말고 선을 그으십시오. 여러분이 만든 것을 보호하십시오. 창의는 귀한 자산입니다. 그것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섯째, 진실을 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중요한 문제 앞에서 늘 회피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겉으로는 정중합니다. 부드럽습니다. 예의 바릅니다. 그러나 핵심 앞에서는 늘 비껴갑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 있을 때입니다. 실수가 드러날 때입니다. 현실을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그들은 이유를 대며 넘어갑니다. 흐립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아파도 해답의 문을 여는 열쇠다. 진실을 피하는 사람은 어려운 것을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상태만 지키려 합니다. 불편함을 피합니다. 충돌을 피합니다. 골치를 피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피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회피는 성장을 막습니다. 더 깊은 거짓과 자기 기만으로 빠지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 껍데기를 잘 만듭니다. 달콤하게 말합니다. 그럴듯하게 설득합니다. 남이 자신이 옳다고 믿게 만듭니다. 질문을 피하기 위해 말을 돌립니다. 상황을 탓합니다. 남을 탓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실 진실을 회피하는 것은
자신과 주변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실수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 문제는 점점 커집니다.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덮고 또 덮는 악순환에 들어갑니다. 그런 관계는 진실해질 수 없습니다.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계속 진실을 피한다면 그를 마주하게 해야 합니다. 직설이 아니라 단단하고도 부드럽게 말하십시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문제 해결뿐 아니라 성장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진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프고 불리해 보여도 진실을 마주해야 뿌리부터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 길이 열립니다. 실수에서 배우게 됩니다. 훨씬 더 성숙해집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마주하는 것만이 인생의 시험을 넘어서는 힘이 됩니다. 여섯째, 늘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피해자 역할을 합니다. 자신이 문제를 만들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그는 늘 피해자입니다. 환경이 자신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상처냈다고 합니다. 사회가 자신을 불공평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는 언제나 억울합니다. 언제나 불쌍합니다. 언제나 통제 밖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관심과 동정을 끌어내는 기술입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약한 자는 환경을 탓하고 강한 자는 운명을 바꾼다.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은 책임을 피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죄를 묻힙니다. 실패는 남 탓입니다. 고통은 남 탓입니다. 현실은 운명 탓입니다. 그들은 모든 상황을 한편이 극으로 만듭니다. 자신이 주인공입니다. 자신이 희생자입니다. 자신이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조종하는 데 능합니다. 감정적인 말로 흔듭니다. 약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고통을 연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돕고 싶어집니다.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 편에 서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동정을 도구로 씁니다.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노력 없이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도움과 관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피해자 역할을 합니다. 스스로 바꾸려는 의지도 약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같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또 같은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또 공감을 끌어냅니다. 또 도움을 끌어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동정에 급히 빠지지 마십시오. 듣되 관찰하십시오. 그가 정말 바꾸려는지 보십시오. 아니면 도움만 기다리는지 보십시오. 단순한 위로만 주지 마십시오. 부족한 점을 말해 주십시오. 스스로 일어나 해결하도록 권하십시오. 스스로 바꿀 때만 삶이 좋아집니다. 우리는 공감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분도 해야 합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남의 선함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연민과 공감이 누군가가 피해자 역할로 이용하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일곱째, 늘 모두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자주 만납니다. 그들은 공동의 이익을 말합니다. 집단을 말합니다. 사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늘 강조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행동과 동기를 보면 다릅니다.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한 일입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귀하다. 아름다운 말로 음모를 감추는 자는 결국 실패한다. 이런 사람은 화려한 말로 사익을 포장합니다. 돕는 척합니다. 공동체를 키우는 척합니다. 하지만
결정의 방향은 늘 같습니다. 권리입니다. 돈입니다. 지위입니다. 인정입니다. 자기 몫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일처럼 보이게 제안합니다. 거절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공동체를 위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일이 끝나면 가장 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은 늘 그들입니다. 나머지는 실망만 남습니다. 그때 알게 됩니다. 모두를 위해서라는 말은 깊은 이기심을 가리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들은 헌신적인 척합니다. 남을 생각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모든 행동은 자기 목표로 향합니다. 공동체를 위하는 연기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한편의 공연입니다. 칭찬과 이익을 얻기 위한 공연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을 만나면 말을 듣기보다 행동을 보십시오. 동기를 보십시오. 그들의 계획에 쉽게 끌려 들어가지 마십시오. 사익을 위해 설계된 판이라면 거리를 두십시오. 필요하다면 질문하십시오. 투명함을 요구하십시오. 정말로 집단을 위한 행동일 때만 믿어도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이익을 지키십시오. 아름다운 말에 눈이 가려지지 마십시오. 모두를 위해 말하지만 증거가 없는 사람은 대개 개인 이익을 최우선에 둡니다. 우리는 그들을 알아봐야 합니다. 미사여구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위선의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속에 위선과 교활함을 숨긴 7가지 유형을 함께 살폈습니다. 사람은 본질을 교묘하게 숨길 수 있어 보이지만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는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오직 맑은 정신만이 그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삶에는 관계가 많습니다. 시험도 많습니다. 이런 유형을 알아두면 불필요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행동은 진심에서 나와야 합니다. 사랑에서 나와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워크웨이한 헌신에서 나와야 합니다. 개인 이익만을 위한 연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도 잊지 마십시오. 유익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알림도 켜두시면 철학인생 채널의 최신 콘텐츠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함을 바랍니다. 어떤 관계에서도 늘 맑은 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